둘 셋 넷 하나 둘 하나 둘. 안녕하세요. 2026년 5월 30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모두 굿모닝. 코인은 힘이 없으니까 이게 참 브리핑하기도 참. 8시 57분 비트코인 73,483 마이너스 0.18%. 현재 있는 상태 그대로, 저의 마음, 심리적인 상태 그대로 어떤 마음을 갖고 현재 코인 시장을 보고 있는지에 대한 허심탄회한 이야기 시간, 브리핑 아닌 브리핑 해보겠습니다. 네, 토요일 출근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박양님, 안승민님, FC9156님, 고래사냥님, 희리둥절님, 말리님, 아델님, 이루어져라님, 한상우님, 또리님, 뿌니맘님, 미스터 스타님, 용서해라님, 하나코코님, 전부 다 힘이 없죠. 일산망치님, 아직도 닉네임 안 바꿨어. 핸들명 바꾸라니까. 본인의 유튜브 홈페이지에 가서 그 연필 눌러가지고 바꾸면 되는데 죽어도 안 바꿔. 미국장에 끝난 것은 뭐 상승 마감했는데요. 다우 플러스 0.72, S&P 0.22, 나스닥 플러스 0.20. 미국장은 계속 상승하고 있는데, 이란과 미국과의 트럼프의 서명만 남았다 뭐 계속 이렇게 언플하고 있는데요. 코인은 그러면 왜 안 가? 야, 진짜 답답합니다. 현재 있는 그대로 한번 살펴보시죠. 안녕하세요. 오타니님, 성지술래님, 브리핑하는 사람도 힘이 없어. 아니 뭐 시장이 뭔가 좀 으쌰으쌰하는 분위기가 나와야 뭐 이게 이렇게 되면 요렇쿵저렇쿵 얘기를 하지. 이게 뭐 계속 뭐 찍어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이거 뭐 맨날 뭐 희망회로만 돌리기에도 참 그거 어려웠고. 제가 힘이 없는데 여러분들이 힘이 있겠습니까? 브리핑하는 사람도 힘이 없는데 참. 있는 그대로 보시죠. 9시입니다. 시장 출발합니다. 오늘도 화이팅! 9시 출발은 했고 일단 S&P 나스닥 미 선물의 마감 상태 안 빠집니다. S&P 선물 밑에 있는 체크할 수도 있는 감자 체크 안 하고 금요일 날까지 마감까지도 안 빠지고 위에 딱 붙어 있습니다. 장중에 발생했던 S&P 감자가 있었는데 이건 다 체크된 거고요. 전일고가 돌파, 리테스트까지 다 했고 안 무너집니다. 그 다음에 나스닥 선물의 상태, 저 밑에 감자 그대로 있고요. 역시 고점을 또 올려가지고서는 위에 딱 붙여놨습니다. 안 무너집니다. 이제 이놈이 무너지는 상태, 뒤로 좀 밀리는 상태가 나오면 그때가 이제 비트코인이 무섭다라는 거죠. 올라가면 안 따라가. 증시가 밀리면 같이 밀려. 이게 가장 무서운 거죠, 지금.
근데 미리 그랬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비트는 시리릭 내려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망감이, 아니 그러면 나스닥이 혹시 S&P나 증시가 밀리면 비트는 그럼 더 빠진다는 거야? 비트는 더 빠진다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어쨌든 S&P 나스닥의 상태는 이렇게 생겨 먹었고요. 이제 그러면 비트는 이제 오늘 장 끝난, 오늘 그러니까 어제장 9시 이후니까 어제장이죠. 어제장에 계속 흔들었습니다. 무지하게 흔들었습니다. 위아래 위아래 위아래. 물론 저점 뭐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다가 시장이 전환되기 전에 위아래 위아래 많이 흔들리는 그런 현상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하는 그런 생각도 좀 없지 않아 있는데, 한쪽 방향으로 쭉 가다가요, 그 다음에 시장이 터닝하기 전에, 이렇게 다시 반대 방향으로 터닝하기 전에 이 아래 부분에서 흔들린단 말이죠. 위 아래 위 아래 위 아래 위, 뭐 이렇게 이런 시간이 있거든요. 마치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하루 장이었는데, 금요일 장이요. 어떤 전환을 준비하나 뭐 하는 그런 아주 지독하게 흔들었습니다. 네, 오늘 이 끝난 장, 금요일 장에 자비 시스템도 개박살 났죠. 사실상 5패입니다. 제가 이렇게 되는 흔들림에 조금은 보정이 될 수 있는 로직을 살짝 수정했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익절이야 뭐 이랬는데, 그것도 다 손절입니다. 5번 진입해 5번 다 패한 거예요. 이런 날 중심을 딱 두고요, 위로 털고 아래 털고 위로 털고 아래 털고 위로 털고 막 이렇게 흔들리면은 추세 추종용의 시스템은 개박살 납니다. 먹다가 토하고 계속 양싸대기를 계속 맞습니다. 이날 아주 그동안 수익 냈던 거 다 까먹죠. 이렇게 흔드는 날이 개박살 나는 날입니다. 역시 자비 시스템 개박살 났죠. 그 당연한 결과예요. 어쨌든 이 현상은 시장의 어떤 전환을 준비할 때 현상이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결국은 그날 시장의 중심 뭐 이런 거예요. 방향 없어. 근데 한쪽으로 계속 쏠리다가 혹시 전환을 준비하나 이런 생각도 좀 해볼 수는 있는데, 어쨌든 위에서 내려오면서 상승 쪽에 희망 회로를 돌려보자면, 지금 뭐 여기 이제 가격들이 쓸데없는 것들이 이제 많이 뭐 체크가 돼 있는데, 요거 올라가야 되는데 못 올라갔죠. 요거 마지막에 이렇게 올려치는 그림이라도 나와줘. 이게 안 나오죠. 요 위쪽에 이제 SOP 박아놨던, 감자 박아놓은 거 하나 있긴 있단 말이에요. 여기 75274, 여기 감자가 75274가 있긴 있어요, 위에. 그 다음에 이건 뭐 다 지나간 가격이고, 이것도 의미가 없고, 지금 밑에서 내리고 반등, 또 저점 깨고 올렸다가 그 다음에 장 바꿔서 내리고 올리고 또 전일 저가 깨고, 그 다음에 요쪽 부분에서는 73949, 73939 이건 못 넘어갔지. 요쪽 부분을 못 넘어갔는데 결국은 넘어갔단 말이죠. 그러면 요쪽 부분에서 어제 그제 이틀 동안의 무빙 결과 변화가 있을 수도, 저 위의 고점에서부터 여기
장중 반등, 다시 저점 깨고 최고 많이 올라갔던 게 73949, 그 다음에 가장 전일 저가 깨고 다시 한번 고가 갱신, 이렇게 지금 이 밑에 부분에서 이렇게 흔들리고 있죠. 이런 식으로 확장되고 있다, 흔들리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지금 이제 여기 다시 이렇게 내려왔는데 전일 저점을 또 깨고 또 내려가느냐? 지금 현재는 마지막에 선택한 게 이제 위쪽으로 이쪽 부분을 올렸잖아요. 흔들 만큼 흔들었다라고도 볼 수 있죠.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또 내리고 또 올렸으니까요. 마지막에 선택한 게 위쪽인데 상방으로 선택을 해 놓은 건데, 다시 돌려가기 하방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면 시간이 좀 지나면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차트입니다. 계속 흔들다가 그중에 마지막에 선택한 게 상방인데, 그럼 이제 얼마나 올라가야 되느냐? 그럼 이제 이쪽 부분 요거 올려쳐야 되고, 여기 이제 감자 있는데 요거 혹시 체크하러 요쪽을 올려줘야 되는데요. 7542로 물론 가장 중요한 건 저기 78080 있잖아요. 일봉상에 좌우에 3번 찍고서는 팍 내려왔던 78080, 일봉상의 고점이요. 중간에 삼찍하고 올라가 삼찍이야 했던 부분이 있잖아요. 여기 78080 일봉상에 지금 이제 음봉이 하나 둘 셋 네 개 나고선 이렇게 요쪽에서 지금 막 흔들린 거잖아요. 흔들리고 난 다음에 지금 마지막 선택한 게 롱이야 이렇게 선택을 했는데, 또 저점이 깨지는 게 돌려가기로 전일 저가를 깨면 돌려가기인데, 그게 아니라면 지금 마지막 선택한 게 롱이야 이렇게 선택을 했으니까요. 올라오는데 만약에 이제 요거 78080을 올려쳐야만 위쪽을 봐줄 수 있는 그림이란 말이죠. 그게 아니라면 위에서부터 계속 계단식으로 내려가고 있는 중이 돼버립니다. 올라와 봐야 78080 못 넘어가. 그럼 계속 계단식 하락 중이야. 뭐 이렇게 되니까 지난번 6만 저점에서부터 6번 안 찍어, 뭐 찍으면 안 돼. 4차 리셋이니까 여기 오면 안 돼. 근데 왔단 말이에요. 4차 리셋이 일어났단 말이죠. 6번을 찍어버렸네. 618 부분을 체크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6번을 찍으면 시나리오를 쓰는데, 여기 이제 7번 자리가 있죠. 6칙, 7칙. 근데 여기 밑에 이제 2번의 위치도 또 동시에 이제 다 양쪽을 다 고려해야지 되는 건데, 근데 이제 여기에서 지금 흔들었단 말이에요. 위아래 흔들리다가 지금 마지막 선택한 게 롱이야 이렇게 선택을 해놨는데, 이게 맞다면 7번 쪽으로 가야지 되는 거고, 그리고 7번을 올려쳐서 7번이 77457이에요. 77457인데 요걸 7번을 체크를 하면서 다행히도 78080을 올려쳐주면 간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가 3번 위에 고점이니까. 어쨌든 지금 현재 마지막 선택한 게 롱인데 다시 돌려가기 전일 저가를 깨는 게 아니라면 위로 진도가 나갈 준비가 됐나? 라고 생각해 볼 수는 있습니다. 올라가긴 올라가되 확실하게 시장이 상승하려면 이 부분을 올려쳐줘야 한다. 여기를 올려쳐야 된다. 78080. 그거이 아니라면 6번을 찍었으니까 밀리면 아직 계단식 하락 중이니까요. 이 부분에 2번까지도 생각을 해야지 된다라는 코너에 물려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긴장 상태, 6번을 찍으면 긴장 상태에 들어간다 했잖아요. 지금 초긴장 상태란 말이에요. 2번의 가격은 65392야. 65392. 그런데 2번에 가면 안 되지. 이게
저 밑에서부터 올라올 때 2번을 찍고 올라왔거든. 다시 이 차트 말고 트레이딩 뷰 차트로 보면 투뷰 차트 어디 갔냐? 뭐죠? 에이? 올라리? 내가 이 뒤에 있구나. 정신머리가 없네. 투뷰 차트로 봐야죠. 시가 지금 이제 6만부터 따져야. 이거는 비트맵 차트고 바이낸스 차트로 6만 저점에서부터 26년 2월 7일 2월 6일 뭐 사차 리셋이 안 일어나기를 발생하지 않기를 바랬는데 4차 리셋이 일어나 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매우 실망스러운데 처음에 6만 찍고 나서 얘가 이제 2번 찍고 왔단 말이에요. 이렇게 2찍 6 이렇게 해가지고 2찍 했단 말이죠. 이쪽에서 처음에 리셋할 때. 그러니까 여기서 6번을 찍고 난 다음에 여기까지 가면 안 되는 거지. 여기서 2번을 체크했었기 때문에 2번 자리에 또 갈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것이 진짜로 하락을 하기 위한 것이냐? 이게 만약에 하락이라는 말이 좀 그렇지만 어쨌든 6번에서 2번 방향으로 가기 위한 것이냐? 아니면 이게 거짓말이야. 다 털어내기 위한 거짓말이라면 지금 여기 7번 자리 아직 안 찍었잖아요. 77457이라 그랬죠. 77457에 갈 수 있는 7번의 위치가 저기 있습니다. 위에 있는데 요 앞에서 그러니까 요거 말고 이 앞에 부분에서 미리 2번 자리를 체크하고 올라왔단 말이죠. 하방을 다지고 올라온 거예요. 바닥을 다지고 6만 저점이 맞다면 여기 2번에 가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리셋 2번 하고 그 다음에 또 올려서 두 번째 리셋 그 다음에 여기 또 올려서 세 번째 리셋 하면서 여기 두 번째 눌림 저점을 땄단 말이죠. 롱을 땄어. 여기서 모가지를 땄단 말이에요. 모가지 땄지 속았지롱 하고 다시 올린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여기 65,000 저점이죠. 여기가 65,000 저점이 내려간다고 뻥쳤던 거짓말 쳤던 저점이야. 근데 그 부분을 또 깨러 내려가면 시장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65,000이 지금 가장 중요한 여기 저점인데요. 65,000이. 그러니까 65,000을 또 이건 후덜달하는 상황. 그게 아니라면 2번을 찍으러 가면 안 돼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65,000이면 한 이 정도 라인 되잖아요. 여기 2번을 체크했었기 때문에 이제는 6찍을 했는데 6번을 찍으면 시나리오를 쓴다. 2번에 먼저 갈까요? 7번에 먼저 갈까요?를 따지는데 만약 이게 2번에 간다고 유도한 것이라면 뻥이란 얘기겠지. 근데 6만 저점이 확실하게 맞다면 2번은 이 앞에서 체크하고 왔어. 그러니까 가면 안 돼. 갈 수 없어. 이론적으로. 저의 이론적으로는 갈 수 없어. 비트코인 롱 신호입니다. 시끄러. 저의 이론적으로는 갈 수 없어. 2번 자리에 갈 수 없어. 그러니까 6번 아래에 이렇게 빠졌던 것은 제 입장에서는 뻥이야. 이거 너네 이렇게 갈 수 없는데 이 짓거리를 한 것은 제 입장에서는 거짓말로 보일 수밖에 없어요. 뻥이야. 너 이거 이 앞에서 했는데 뭘 이걸 또 2번 찍으러 간다고 너 뻥치고 있어.
라고 저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는 그럼 너 뻥친 거지? 결국은 7번에 가야 되는 거잖아. 그럼 너 왜 뻥쳤니? 왜? 왜 뻥친 거야 이거? 원래 이렇게 될 수 없는데 이렇게 한 이유가 도대체 뭐야? 밑에 있는 2번 너 찍고 왔는데 여기 2번 간다고 뻥치는 이유가 뭐야? 속이는 거? 물론 시장이 앞으로 이제 지나가면은 그 결과가 알려지겠지만 현재 저의 생각, 저의 이론적인 거를 실천하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것을 해석하는 것은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이거는 너 뻥이지. 이쪽의 확률이 더 높게 생각될 수밖에는 없지. 제 입장에서는요. 이 그림은 나오면 안 되는데 이거 왜 이렇게 됐지? 라고 의심할 수밖에는 없죠. 제 입장에서는 의심스러운 무빙이 나온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는 없어. 그러니까 매우 의심스럽죠. 아니 이 그림 좋아. 뭐 4차 리셋은 안 나오길 바랬지만 4차 리셋이 나왔어. 뭐 시장은 뭐 매번 똑같을 수 없으니까 좋아. 4차 리셋 할 수 있지. 문제는 65,000을 안 깨면 사실 뭐 얼마든지 4차, 5차, 6차까지도 다 감수해야 되는, 어차피 뭐 시장이 기다려줘야 하는 시간이 더 길게 있다면 5차, 6차 리셋도 할 수 있겠지. 그러나 이 앞에 부분에서 이렇게 거짓말 쳤던, 내려간다고 뻥쳤던 저점. 매칭 그래프가 변경되었습니다. 아이씨 계속 시끄럽게 떠드네. 어디를 꺼야 돼 이거. 조용해. 그러니까 앞에서 이런 짓거리를 하고 올라왔거든. 뻥치고 올라온 거거든. 근데 뻥쳤던 저점을 또 깨? 이건 말도 안 되지. 그러니까 제 입장에선 지금 6번을 찍었다 4차 리셋을 한 것은 대단히 기분이 나쁘지만 뻥이라고 볼 수밖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 그러면 이 아래서 그러면 뭘 어떻게 지금 근데 이제 증시가 마음에 걸리는 거죠. 현재 차트, 비트코인 차트만 봐서는 이거 뻥인데? 라고 볼 수밖에는 없는데 증시의 상태가 나스닥이나 S&P의 상태가 물론 이번 월물에 안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6월물이죠. 6월물이니까 6월 지금 5월이잖아. 내일 모레 6월이지만 6월물이니까 6월 3주차 금요일까지 이게 만기가 3주 금요일까지 이 선물이 계속 유지가 된다. 6월달 3주차 금요일까지 지금 월물이 간단 말이죠. 그 이후에 내려올 수도 있겠지. 그럼 시장이 증시가 안 빠져. 내려올 이유는 있지만 안 빠지고 계속 간다고 쳤을 때 그럼 비트는 왜 이렇게 했나? 제 입장에선 뻥으로 생각될 수밖에 없다 그랬고 증시가 만약에 안 빠진다고 쳐 6월달 6월 중순까지도 안 빠진다고 치면은 비트가 따라 올라가겠죠. 이렇게 따라 올라가겠지. 7번으로 이게 뻥이 맞다면. 그런데 증시가 다음 주나 뭐 언제 이렇게 내려오는 상태가 되면 비트는 더 내려간다? 더 내려가는 상황이 되겠죠. 더 내려가면은 이건 2번 쪽으로 가는 상황이 돼버리죠. 그럼 이 현상은 일어나면 안 되는데 이게 가장 두려운 그림이죠. 증시도 조정을 받아버려. 근데 증시가 조정을 받아버리면 비트의 상태는 더 먼저 더 많이 빠지겠죠. 이렇게. 그럼 2번 쪽으로 가는 그림이 만약 이렇게 연출이 되면 이건 뻥이 아니란 얘기. 뻥이 아니란 얘기가 돼버리지. 그러면 6만이 깨진다라고선 봐야지 되는 그림이 돼버린단 말이죠. 6만이 저점이 아니야 라는 얘기와 이게 뻥이 아니라면 6만이 깨지는 그림의 전조 현상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증시의 방향이 무지무지 중요한데요. 증시가 만약에 조정을 하게 되면 비트는 6만이 깨지는 걸 걱정해야 되는 코너에 몰리게 된다.
증시가 조정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거야. 사실 증시의 조정이 발생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증시가 조정 없이 계속 올라가는 그림이 진행이 되어야, 적어도 디커플링 진짜 뭐 비트코인 혼자 치고 가는 게 아니라면, 그게 아니라면 적어도 최소한 증시가 도와줘야 하는 그림은 조정 없이 계속 가는 그림이 오히려 코인한테는 도와주는 그림이 되겠죠. 그나마 살아날 수 있는 빌미가 되니까, 비트코인이 살아날 수 있는 빌미가 되니까요. 그래서 이게 증시가 이제 지금 현재 계속 빠짐없이 계속 상승하고 있는 것이 코인 입장에서는 그래도 괜찮은 그림인데, 그럼 왜 만약 증시 조정 없어, 증시가 계속 간다고 쳐, 조정 없이 계속 간다고 쳐, 그러면 비트가 6번 아래 빠진 이 현상은 뻥이 되는 거고, 이게 거짓말이 되는 거고. 근데 다음 주에라도 뭐 언제라도 증시가 조정을 하게 되면 얘는 겁나지. 얘가 더 밀리는 상태가 되면은 그때는 이 밑에가 문제가 아니라 6만이 깨지는 것을 걱정해야 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깨지는 거. 그러면 많이 아파.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는 제 입장에서는 이거 6만 저점이 맞다면, 전제 조건, 전제 조건이 6만 저점이 맞다면 너는 이건 뻥일 수밖에 없어.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거거든. 뭐가 맞을까? 지금 고민에 빠지는 건 그거예요. 그래서 현물 투자에 있어서 제가 어제 리밸런싱을 했는데요. 현물 투자에 밑에 있는 뭐 지금 이제 마이너스가 깊었던 애들이 좀 뭐 스택스, 뭐 에이다, 뭐 아발란체, 또 잘라낸 거 뭐야? 니어, 뭐 이렇게 4종목이 있었어요. 니어, 아발, 에이다, 스택스. 그냥 니네 더 나가. 이게 다 매도시키고선 그 돈을 갖다가 이더하고 수위하고 여기에다 그냥 이렇게 같은 시간에 이렇게 옮겨준 거예요. 만약에 니어에 뭐 300만 원 남아 있었다면 이 300만 원을 니어한테 줬던 거를 이렇게 이더한테 다시 옮겨준 거예요. 동일 시간에 동시에 이렇게 옮겨 탄 거예요. 이게 뭐 무슨 의미냐? 앞으로 시장은 제가 어제 잘라낸 뭐 스택스나 에이다나 아발이나 뭐 니어나 얘들이 얼마나 더 상승할지 이건 사실 모르는 겁니다. 얘들이 개차반이라 가지고서는 잘라낸, 계좌에서 보기 싫으니까 잘라낸 거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얘들이 앞으로 안 갈 거야 라고 그런 차원에서 손절이나 이렇게 처리해 가지고 다 버리고 이더나 수위로 이렇게 옮겨 탄 것이 아닙니다. 몰라. 나중에 얘들이 얼마나 갈지 그건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야. 근데 이제 여기서 내가 평가했던 게 이 앞에서 말씀드린 게 있잖아. 이게 뻥이라면 올라가는 거예요. 이건 그런 뻥일 확률이 더 높다라고서는 아직은 내가 보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진짜로 내려가는 거, 아래쪽으로 6만을 깨러 내려가기 위한 전조 증상이 그것이 맞다면 과연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겁니다. 6만을 깨러 내려가는 상태, 시장이 그야말로 이제 심각한 상태에 빠지는 거죠. 그런 거예요. 시장이 이제 아래로 하락으로 내려가 하락으로 진행하게 되면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가면 이때 이제 실예로 삼성전자를 들어봅시다. 내가 주식을 어떤 약간 잡주를 들고 있었는데 시장이 하락합니다. 시장이 하락해. 그래가지고 1천만 원을 매수했는데 이놈은 돈이 500만 원, 뭐 300만 원 이렇게 쪼그라들었습니다. 쪼그라들어 있는 상태야. 잡주를 사가지고 혹시라도 크게 먹으려고. 근데 시장이 허락해. 그러니까 시장이 이만큼 내려와 버렸어. 근데 이때 이제
이 상황에서 이제 리밸런싱을 하는 이유는 그겁니다. 물론 이 잡주가 나중에 여기서부터 시장이 상승하면 이 잡주가 훨씬 더 삼성전자보다 더 큰 수익률이 나올 수도 있죠. 이 기점을 기준으로 해서, 현 위치를 기준으로 해서 이 잡주의 수익률이 50% 이렇게 더 크게 나올 수도 있지. 삼성전자는 한 20% 상승한다면, 혹시 이 잡주는 뿅 하고 가벼우니까요. 50% 이상 현재 시점, 이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더 많이 갈 가능성도 있죠. 위로 더 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안 갈 수도 있죠. 그럼 잡주에 망할 것이냐? 아니면 삼성전자의 조금은 그래도 안정적, 삼성전자 나중에 시장이 살아나면 그래도 소외되지 않고 살아날 수 있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시장이 살아나면, 그런 차원에서의 리밸런싱입니다. 제가 알트에 대한 리밸런싱을 한 이유는 에이다나 아바리나 니어나 스택스나 이놈들이 앞으로 절대 안 갈 거야, 그런 차원이 아니라, 만약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더 추가적으로 하락하게 된다라면, 그리고 어떤 게 더 내 계좌의 안전성, 조금 더 그래도 안전한 건 없지만 어떤 게 더 안정적인 상태가 될까라는 차원에서의 조치를 한 거예요. 리밸런싱 해가지고 이더나 혹시 이제 수위나 이쪽으로 이렇게 이 돈이 이렇게 똑같은 돈이 옮겨간 거예요. 쪼그라들었죠. 돈이 쪼그라들었지. 처음에 투자했던 돈, 들어갔던 돈보다 많게는 스택스는 7-80% 내려갔으니까요. 쪼그라들었죠. 근데 이 똑같은 쪼그라든 이 돈을 갖다가 이렇게 옮겨준 거예요. 그 잡주에 만약에 들어갔다가 한 500만 원 쪼그라들었어. 그 돈을 갖다가 이렇게 삼성전자한테 옮겨준 거예요. 이렇게. 그런 개념이에요. 리밸런싱이라는 게. 그래서 나중에 시장이 상승하면 아무래도 삼성전자가 날아가는 것보다 근데 또 어떤 때는 잡주는 또 안 가잖아. 시장이 회복할 때 소외되지 않고 열애되지 않고 올라갈 수 있는 게 무엇일까에 대한 옮겨타기가 어제 제가 알트코인에 대한 조치를 한 그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또 하나는 이제 부가적으로 1번 채널에 이제 화면상에 뒤에 이렇게 가려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좀 마음에 신경 쓰이는 것도 있고 그래서 5종목으로 일단 화면상에도 자꾸 뒤에 가려져 있고 그래서 이거 잘라내고서는 위로 올리자, 이런 차원에서도 잘라낸 거고요. 리밸런싱에 대한 이야기는 그거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위치를 저는 아직 뻥으로 보고 있다. 근데 진짜 밀리면 2번에 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넌 7번으로 가야 돼. 그러니까 넌 뻥일 수밖에 없어. 이런 차원에서 지금 보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얘가 지금 이게 만약 뻥이 맞다면 6번 아래는 롱이잖아. 6번 아래는 매수잖아. 6번 아래 매수, 6번 아래에서만 매수해야 돼 라고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쪽 부분에서 처음에 출발할 때 여기 이 아래 부분이 6번, 이게 6번 라인이잖아요. 618 라인이잖아. 이게 618 라인 아래서는 매수야. 그런데 언제? 처음에 타점에 출발할 때 여기, 또는 두 번째 리셋 했었을 때 여기, 최악의 경우 세 번째 리셋 했었을 때 이 밑에 부분, 요 부분이 사실상 이제 매수 롱을 들어가는 부분, 앞으로의 시장이 이렇게 파동을 완성하러 갈 거야 라는 전제 조건 하에 이쪽 부분에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여기는 사실상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야. 여기는 왜? 파동을 완성하지 않고 뒤집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리는 6번 아래니까 롱 아닙니까? 그건 처음에 출발할 때 버스가 떠나기 이전에, 버스가 떠나려고 부릉부릉 시동 거는 타임, 시동 거는 위치, 이 부분에서의 6번 아래는 롱이요. 여기는 맞아. 이쪽 부분은 처음에 초기에 갈까요 말까요 시동 걸 때
그때는 6번 아래에서 들어가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것이 파동을 완성해야 되는데 완성 가격이 얼마야? 85888인가 그랬잖아요. 안 갔지. 예. 요번에는 완성하겠지 라고 철석 믿었는데 6번에 다시 내려온 거잖아. 이런 다시 리셋된 거죠. 그래서 4차 리셋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는 처음에 했을 때 버스 타는 위치는 사실 아니에요. 여기는. 왜? 미완성하고 뒤집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위험성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아주 진짜 째려봐야 돼. 고민이 많이 되는 6번 아래입니다. 그만큼 위에 떠 있는 공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계속 이제 뻥일 거야 라고 생각은 하면서 보고 있지만 함부로 덤비진 못하는 거야. 지금 여기가 이게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제 증시하고 비트의 일일 하루하루의 무빙 이런 것을 이제 간 보면서 계속 째려보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공간은 6번 아래지만 처음에 출발할 때 바닥 따지기 위치에서의 6번 아래는 아니다. 여기 자체가 공격적인 사실 추격적인 위치의 6번 아래인 공간이죠. 여기가. 그러니까 하루하루의 움직이는 이 무빙을 보면서 증시의 상태하고 같이 이제 견줘서 보는 거예요. 증시가 저게 빠질까 안 빠질까? 안 빠지는 게 맞다면 뻥인데 여기서 추가해 말어. 이것이 여기서 고민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장타롱에 대해서 아직 파동을 저 위에 완성한 적이 없으니까 단기적인 것은 일단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50% 일단 익절을 시켜놓고 반만 들고 있는 2차롱이요. 2차롱은 0.1 갖고 있다가 안 되겠다. 잘라. 0.05 일단 50% 빼버리고 0.05만 유지하고 어떻게 되는지 좀 째려보고 있는 겁니다. 여차하면 확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 들어갈 수도 있는데 아니야. 증시하고 조금 지켜보자라는 차원에서 지금 아직은 간보고 있는 겁니다. 저의 어떤 선물 플레이는 현물 플레이는 아까 말씀드렸던 리밸런싱이라는 걸 해서 혹시라도 뒤로 밀리면 그래도 조금 그래도 저놈들은 나중에 시간이 되면은 그래도 상장 폐지나 나가 떨어지거나 그러지는 않고 살려줄 수 있는 놈 뭐 이런 쪽으로 살짝 옮겨놨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지금 현재 상태가 그러면 이렇게 현 위치가 더 크게 봐서는 많은 분들이 시즌이 끝났냐 안 끝났냐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들이 많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시즌이 끝났을까 안 끝났을까에 대한 뭐 사실 저 위에 좀 126K 찍고 난 다음에 계속 내려 밀렸으니까 시즌이 끝났다고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죠. 뭐 시즌 차원에서 보자면 가격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끝난 게 맞겠지. 워낙 많이 빠졌으니까. 근데 이제 이게 미완의 시즌이란 말이에요. 제 입장에선 그런 거예요. 이게 왜 미완성일까? 왜 미완성의 시즌일까? 왜 이번 시즌에는 파동이 2층에 가지 않았을까?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 아니 왜 이번 시즌은 왜 미완성일까? 여기가 이제 1층이잖아요. 69,000의 고점을 돌파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눌림 한번 주고 L6 그 다음에 이렇게 여기 109, 800 있는 데가 여기 요거 한 번 파동이죠. 15476 저점에서 따졌을 때도 한 개밖에 안 되지. 이렇게 해가지고 요 부분 109하고도 800대 이게 이제 하나 파동 완성한 거고, 그 다음에 빅 파동을 따져봐서 0에서부터 따졌을 때도 올려 이렇게 내려, 그 다음에 69,000을 돌파하고 난 다음에 요거 1층밖에 안 갔죠. 1층 갔어요. 1층 가고 더 간다 만다 하다가 126K 찍고 나서 접어 이렇게 된 거란 말이죠. 근데 요거 접기 6번 떨어지기 전에 여기서 살짝 올라갔죠. 여기 6번 체크 안 하고 7번 찍고 이렇게 6번 이렇게 내려왔죠.
지금도 똑같습니다. 만약에 6만 저점에서부터 올라갔다가 이렇게 떨어졌죠. 그때 떨어질 때도 여기 74 121을 체크 처음엔 안 했죠. 74 121을 처음에 체크 안 하고 있다가 올라가는 척 하다가 결국은 다시 74,121 체크하러 내려온 그런 그림. 빅파동에서도 B6를 찍을까요 말까요 하다가 결국은 다시 B6 이렇게 됐듯이 어쨌든 큰 그림에서의 제가 보는 빅사이즈에서의 시장의 그림은 미완성이야. 완성되지 않은 미완성의 시즌이에요. 제가 보기엔 저의 입장에서는 시즌이 미완이야. 완성되지 않은 차트적으로. 그리고 6번에 찍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이제 더 길게 보면 이게 4년 많은 분들이 4년 사이클이 끝난 거야 이렇게 얘기하죠. 그것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제 입장에서는 4년 사이클 글쎄 그건 옛날 얘기 아닐까? 그러면 이것은 금융시장 아니면 별도의 사이즈 이건 더 긴 또 다른 사이클이 시작이 되었나? 뭐 어떤 분들은 슈퍼 사이클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슈퍼 사이클 저는 슈퍼 사이클 쪽에 더 마인드가 더 쏠립니다. 시장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다. 중국 중심 과거에 중국 중심의 코인 시장에서 미국 중심의 코인 시장으로 바뀌었다. 이것의 패턴은 과거의 중국 주도의 코인 시장하고는 개념이 달라졌다. 그 다음에 이쪽에는 현물 ETF 승인이 나 있는 상태이다. 과거에는 코인 지 혼자 움직였지만 현물 ETF 뭐 이런 거 없었잖아. 과거에는 코인 혼자서 지 혼자 불내고 지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하는 그러한 시즌들이었다라면 이번의 시즌, 앞으로의 시즌은 지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하는 시즌이 될 수 없다. 현물 ETF도 있다. 개념이 중국에서 미국으로 건너갔다. 그럼 사이클 자체를 계산하는 것도 4년 주기라는 것은 과거의 개념이지 지금 앞으로의 개념은 4년 주기 이런 거 필요 없을 것이다. 아니면 코인 시장, 크립토의 비트코인의 어떤 별도의 어떤 관리하고 있는 그러한 어떤 주체적인 이동 뭐 이런 것도 사실 생각해 봐야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과거의 개념, 과거의 생각으로 또 시장은 또 죽어. 만약 4년 사이클이 126K가 시즌이 고점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야 이제 한 5만 4만 내려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내려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근데 그 결정적인 가격은 여기에 65,000입니다. 그래서 65,000의 가격을 깨느냐 안 깨느냐. 그런데 특징이 과거에 이렇게 해가지고서 6번에 내려왔으면 7번 자리까지 올라갔었거든요. 7번이 9 얼마야? 964라 했잖아요. 여기 7번 B6를 체크하고 시즌이 끝나도 끝났는데 B6에 체크하고 죽었는데 이거 찍지를 않네. 그러니까 이게 6번 아래 빠진 거 이거 자체 빅파동에 6번 아래 빠진 거 자체도 의심스럽지. 이 구간 자체가 의심스러운 거예요. 여기 126K 찍고 난 다음에 이렇게 내려온 것 자체가 저는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는데 미완성이니까 제 입장에서는 미완성이니까 시장이 바뀌어서 주도하는 어떤 주체가 바뀌어서 이번에는 앞에 중국 주도의 시장일 때는 2층에 가는 게 정례화돼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그럼 미국 주도는 그렇게 안 돼. 그래서 1층밖에는 못했어 라고 사실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만은 갖다 붙이는 핑계거리일 수 있습니다만은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교차하면 하는 것은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제가 알 수 없는 일이고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면 근데 이제 비율적인 그리고 패턴적인 시장의
패턴과 비율적인 부분을 중점적으로 시장을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알고리즘 상에는 왜 여기를 왜 안 찍지? 여기를 요거 찍어요. 시즌이 끝났다면 이 부분 체크해야 되는데 86에서 100 이 부분에 올라와서 죽을 때 죽더라도 이 부분에 올라와서 데드캣 바운스 하고 나서 시즌 종료야 이렇게 가는 것까지는 이해해. 만약 시즌이 끝났다면 이것까지는 이해해. 이렇게 올랐다가 여기 100K 있는 부분까지 올라왔다가 뒤지는 것은 내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 그러나 그 그림도 지금 안 그려주고 있어. 그리고 일부러 안 올라와. 근데 이대로 만약에 죽어 이렇게 내려가 그러면 진짜 시간 오래 걸리겠지만 결국은 이 부분을 약속해놓고 내려가는 게 돼버리거든요. 시장이 내려간다 아래로 내려가면 영원히 저 밑에가 처박혀 있겠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 뭐 최악의 경우 여기가 B6고 B2 여기야 그러면 29,700이야 3만 아래 깨져야 돼 B2 아니 B6가 아니에요 B2의 가격은 3만 깨져야 돼 29,783이야 29783이야 여기 가는 게 B2야. 그리고 여기 가면 2번 아래에서 장기간 2번과 1번 박스 안에서 장기간 뒤졌다가 나중에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몇 시간, 몇 년 걸릴 수도 있겠죠. 기본적으로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내려가는 게 저 위에 맨 꼭지에서부터 여 아래 내려가서 터닝이 1년 이상 걸리죠. 이거는. 근데 여기가 25년도 10월 달이란 말이야. 25년 10월 달에 126K 찍었단 말이야. 만약 1년 그러면 만약 1년 하락은 1년 이상 걸리죠. 그러면 26년도 10월 달. 그래서 아마 26년도 10월 달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1년 하락은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보고 계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25년 10월, 26년 10월, 그게 1년이야. 그러면 10월 달까지 만약에 B2 이 부분 3만을 간다? 아씨, 그럼 완전히 다 뒤지지. 어쨌든 그건 모르겠는데 알고리즘의 비율 패턴을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야, 이거 빠졌어. B7 빠져 있는데 이거 언제 찍을 거야? 여기서도 마찬가지. 6만에서부터 올렸던 이 부분에 6번 찍었는데 여기도 7번 빠졌어. 그 다음에 저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거 있잖아요. 49K, 49K 중간 지금 15476부터 따져봅시다. 지금 7번을 얼마나 안 찍었냐 하면 15476 저점 22년도 저점 11월 뭐 이렇게 되잖아요. 대충 12월이라 그렇죠. 빅파동의 7번도 안 찍었지만 15476 저점에서부터 126K까지를 이렇게 놓고 봤을 때 6번은 여기입니다. 이거는 이제 L이라고 했죠. L 사이즈에 L6 찍고 난 다음에 L7을 찍었나? 안 찍었습니다. L7은 110만 68입니다. L7도 안 찍었습니다. 여기 15476을 기준으로 봤을 때 6직 7직 안 했습니다. 6직 7직 안 했습니다. 그러면 15476부터 따졌을 때 그렇고요. 그 다음에 49K 49K는 24년도 8월 달이었죠. 8월 5일 6일 뭐 이렇게 되죠. 49K부터 따졌을 때요. 49K부터 올려 내려 올려 이렇게 됐죠. 49K 그 다음에 여기 49K부터 그 다음에 여기 6번 아래 내려왔잖아요. 이것은 49K는 S라는 사이즈라고서는 명했었죠. 그럼 S6번까지 내려왔습니다. 6번을 찍으면 2번, S2번, S7번 이렇게 되죠. 자, 6번을 찍고 난 다음에 7번에 간 적이 없어요. 여기도 없어. 그렇죠? 위에 15476부터 따졌던 L7번도 간 적이 없죠.
저 밑에 0부터 따졌을 때 빅파동의 7번도 간 적이 없죠. S7번도 간 적이 없죠. 위에 지금 7번 자리가 다 비었거든. 위에 다 비었어. 안 찍어줘. 7번 자리가 지금 다 비어 있는 거야. 이게 빅 B7, L7, S7 이거 다 비어 있는 겁니다. 이거 안 올라갔어요. 체크한 적이 없어. 그러면 여기 이제 49K에서부터 49K에서부터 움직였던 패턴 49K 올려 마지막 눌림점 또 15476 126K까지 올라갔었죠. 여기가 6번 아래 S 사이즈 이거 깼죠. 이렇게 깼죠. S6번 찍고 S7번은 안 찍고 결국은 흔들리다가 이거 깼죠. 그러니까 S2번과 1번 박스에 왔습니다. 이게 S 사이즈 49K부터 따지는 거예요. 49K부터 따졌을 때 49K부터 따졌을 때 S6번 S7번 안 찍었고 S2번 S1번까지 왔습니다. 그때 S1번 아래 저점이 6만입니다. 6만. 그러면 이 부분 126K부터 고점에서부터 126K 고점에서부터 반등을 했느냐? 요거 반등 못한 거죠. 이 반등의 가격, 즉 곧 여 위에 126K부터 6만 저점까지를 기준으로 반등, 기술적 반등을 해야 돼라는 가격이 85288이었잖아요. 85288인데 아직 반등을 못한 거예요. 아직 여기 반등을 못한 상태예요. 지금 파동 목표가 85888이었고 근데 이게 접혀버렸지. 접혀버렸으니까 이게 더 늘어나는 상태가 돼요. 49,000 저점을 기준으로 봐서는 여기가 낙동강 방어선이죠. S2, S1 위치니까요. 여기 낙동강 방어선이에요. 49,000 아래로 안 내려가는 거에 맞다면 낙동강 방어선 S 사이즈의 파동에서는 낙동강 방어선에서 지킨 거야. 그 부분이 6만 저점을 찍고 튕겨 올라간 거야. 그러면 이것이 49,000이 안 깨지는 것이라면 지금 아래쪽으로 이걸 깼잖아. 내려 올려 이걸 깼잖아. 이렇게 깬 거잖아. 그러면 지금 현재 이 패턴은 이쪽에 있는 부분 74508을 깼으니까 얘는 올라오면 숏이야. 그래서 49,000이 깨져야 하는 차트야. 여기가 숏 피벗이잖아. 여기가 숏 피벗인 숏 피벗 가격이 74,508이거든. 74,508. 74,508을 깼잖아. 깨고 S2 A1 지역 S2 S1 낙동강 방어선에 가서 지키기는 했는데 이때 저점이 6만인데 이게 숏 피벗을 깠기 때문에 49,000이 깨져야 하는 차트 속에 있어. 현재 49,000이 깨져야 하는 차트 속에 있어. 지금 상태가 여기를 깼기 때문에 그래요. 49,000이 깨져야 하는 차트. 그런데 저 위에 파동적으로는 B7번, L7번, S7번 이거 다 아직 체크하지 않았어. 그러면 이 상태에서 저 위에 부분, 이 부분을 체크하러 가는 것은 49,000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데드캣 바운스야. 만약에 이렇게 올라와서 9만에서 여기 B7은 9만 96이니까요. 이 위에 올라오는, 그래서 내가 지금 9만에서 10만 부분이 고민되는 위치다라고 얘기하는, 전에도 9만 위에 10만 100K 있는데 이 부분이 고민되는 위치가 된다. 일단은 죽을 때 죽더라도 이 부분은 맞고 죽어야 된다라고서는 말씀드렸고, 이 부분이 가장 고민스러운 상황이다. 여기 가면 고민해보자. 증시의 위치와 어떻게 맞닥뜨려지는지를 고민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서 자꾸 시리릭 뒤로 밀리니까는 지금 이제 겁나니까. 어쨌든 지금 현재 차트는 49,000의 저점을 기준으로 이쪽 부분을 숏피봇인데 이 부분을 까버려 밑으로 깼기 때문에 49,000이 깨져야 하는 차트 속에는 있어.
하지만 이게 뻥인지 진짜인지 그건 몰라. 어쨌든 이쪽 부분에서 S2, S1 부분, 이쪽 부분에서 지키는 낙동강 방어선에서 지키고 지금 올라오고 있는 거란 말이야. 올라오고 있는데 그럼 기술적 반등 85288까지는 가져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해주고 있는 힘없는 상태에 있어. 그러면 49,000이 깨져야 하는 차트 속에 있는데, 그러면 이제 이 앞에서 6만, 여기 가장 중요한 게 그래 6만이고 그 중간에 내려간다고 거짓말 쳤던, 즉 49,000이 깨지러 내려간다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이 부분이 65,000 저점을 찍을 때 그 부분의 의미가 뭐냐면 6만도 깨지고 6만이 깨진다는 얘기는 49,000이 깨질 거야 라고 협박했던 가격이 그때 찍었던 저점이 65,000이야. 크게 봐서 여기 이제 일봉을 좀 더 키우면 요 부분에서 요 앞에 있는 요 눌림점을 딸 때 올려서 리셋, 또 올려서 리셋, 두 번째 리셋, 그 다음에 또 올려서 세 번째 리셋 할 때 요거 땄잖아. 딸 때 찍었던 게 65,000이야. 요 부분에서의 주인장이 차트를 보는 사람한테 강요했던 것은 6만 깨진다? 6만 깨지면 49,000도 깨진다? 라고 강요했었던 부분의 저점이 65,000이야. 여기가. 차트를 정석적으로 보자면, 오씨, 6만 깨지네. 6만 깨지면 그 다음부터는 나가리인데 49,000도 깨져야 되는 차트인데. 근데 현재 차트가 이쪽을 깼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49,000도 깨지는 차트 속에는 아직 있어. 그거를 마무리하는 거. 야, 49,000 안 깨지는 거야. 안 깨질 수 있어. 라는 게 단기 기술적 반등이거든. 단기 기술적 반등이 나와야 돼. 그 부분의 가격이 85288이 85288. 그럼 시장 주인장 입장에서 숨겨야 하는 것은 바로 저거야. 85288에 못 가. 위에 못 간다라는 것을 개미들에게 속여야 돼. 그 방향이 맞다 해도 속여야 돼. 그러니까 계속 지금 하방 쪽으로 제 입장에서는 그런 거예요. 너 85288에 단기 기술적 반등하는 거를 계속 속이고 있는 무빙이구나 라고 나는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4차 리셋까지 지금 발생했단 말이에요. 근데 4차 리셋이 이게 거짓말이 아니고 뻥이 아니라면 이건 이제 65,000부터 깨지는 상태가 되죠. 그래서 확실한 거는 저의 어떤 지금 여기서는 뭐 추정하는 것밖에는 사실 없잖아요. 가장 확실한 건 뭐냐? 65,000이 깨지는 거예요. 이게 깨지는 상태가 되면 일단은 6만 깨지고 49,000 깨지고 막 이런 쪽으로 그게 거의 진실이 돼버리는 상태가 돼요. 65,000이 깨지는 상태가 되면 그건 6만 당연히 깨져야 돼. 6만이 깨지는 것은 49,000도 깨져야 돼. 원래 깨려고 했던 그림이야. 이렇게 돼버려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65,000은 절대 깨지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깨지면 안 되는 거고 4차 리셋까지는 각오해. 뭐 추세가 깨진 건 아니니까. 지금 65,000이 깨진 건 아니니까 뻥치느라고선 내려왔을 수도 있지. 그거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긴장하고 보고 있는 것은 왜 4차 리셋이 왜 일어났을까? 4차 리셋이 왜 일어났을까? 이게 과연 뻥일까 찐일까? 그거에 대한 고민인 거고, 앞에서 6만이 저점이 맞다면,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힌트라면 이쪽에서 65,000을 찍고 난 다음에 이렇게 여기서 흔들었거든. 막 흔들고 난 다음에 이렇게 갔거든. 그래서 난 이쪽에서의 눈치를 챈 게, 너가 6만은 안 깬다는 얘기구나 라고 눈치를 챈 거거든. 여기서 너 그러면 요번엔 파동 완성해 주겠네. 그랬더니 파동 완성을 안 해주고 접어버렸어. 또 한번 접어버렸어. 그러니까 이 부분이 사실 좀 많이 실망스럽기는 한데, 근데 이쪽 부분에서 65,000을 찍고서는 밑에서 발구르기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올려쳤다라는 것은 비트 주인장은 6만은 안 깰 거야 라고서는 이쪽에서 이실직고 했다라고서 난 해석했거든. 이렇게
너 여기서 막 흔들다가 이렇게 당겼으니까 너 6만 원 안 깨겠구나 라고 난 그렇게 받아들였어. 그러니까 4차 리셋은 실망스럽습니다만은 이쪽의 내용을 생각해 보자면 이거는 한 번 더 털기 위한 뻥일 가능성이 더 높지 않냐? 라고 생각하고는 있어. 근데 이때 같이 볼게 증시의 위치. 증시가 그러면 증시 입장에서는 조정받으면 안 되는 거야. 비트는 뻥이어야 하는 거고 증시는 조정을 하더라도 깊게 하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혹시라도 증시가 조정하는 그림이 나온다 해도 비트는 디커플링으로 쳐줘야 되는 거, 올려 쳐줘야 되는 거야. 그것이 주인장이 계획한, 생각한 주인장의 어떤 숨은 의도가 그것이라면 앞으로 일어나야 하는 현상은 그거야. 그리고 저는 그쪽에 아직 무게를 두고 있는 거고. 그래서 약간의 현물은 리밸런싱을 해놨고 선물에 대한 것은 아직 롱을 포기하지 않고 주목하고 있는 거야. 네가 여기서 무슨 무빙을 하는지 어떻게. 근데 어제하고 오늘 장의 무빙은 막 흔들었다라는 거야. 결론이 막 흔들었어. 왜 흔들었을까? 분봉이 막 흔들렸어. 물론 토요일 일요일 날 움직일 일은 거의 없겠지만 사실상 토요일 일요일 날 뭐 이게 뭐 얼마나 치고 달리고 뭐나 얼마나 빠지고 뭐 그런 현상은 안 일어나겠죠. 사실 토요일장 일요일장 사실 그렇게 크게 변화 없겠지. 그런데 이 끝난 장 앞에서 무지하게 흔들었다라는 거야. 변화 전환을 준비하나? 그게 이제 쭉 내려온 것에 대한 아래쪽으로 흘러내린 것에 대한 마무리 작업을 할 때 얘들이 그런 현상이 나오거든요.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또 내리고 또 올리고 막 이렇게 하바 아랫 부분에서 이렇게 확장되는 나팔 형태의 패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주목하고 있는 건 그겁니다. 뻥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변화가 언제 어떻게 일어날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겁니다. 제가 다 맞출 수는 없지만 저의 생각입니다. 저의 생각을 그냥 허심탄회하게 현재의 위치에서 답답하고 열받고 짜증나고 힘들고 하지만 저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 저의 희망회로, 저의 기대치 이것은 제가 오늘 아침에 말씀드리는 그 내용입니다. 힘듭니다. 진짜 힘듭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것을 이겨내고 꼭 이기고 싶습니다. 저도 많은 분들에게 반드시 승리하는 그날이 찾아오기를 정말로 진심으로 빌어마지 않습니다. 기원합니다. 토요일 시간인데 휴식하시면서 시장 간간히 보시고 끝까지 희망의 끈앞을 놓지 않습니다. 화이팅 합시다. 뿅. 감사합니다.